삼식이삼촌은 송강호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출연한 드라마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송강호 씨가 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을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드라마는 저를 포함한 요즘의 시청자에게는 과할 정도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딱히 즐겁게 보질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삼식이삼촌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돌풍은 완전히 정반대의 지향성을 가진 각본과 연출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두 드라마는 정치가 소재라는 걸 제외하면 여러모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트렌드와 플랫폼의 성격에 부합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대단한 배우와 감독의 명작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고, 이런 면에서 돌풍은 삼식이삼촌보다 훨씬 능숙합니다. 돌풍의 리뷰를 하면서 삼식이삼촌을 들먹이는 건 결코 다른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콜라이트를 리뷰하면서 종종 언급했던 게 다름 아닌 캐릭터와 세계관 구축인데, 삼식이삼촌은 여기에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일단 배경 자체가 상당수의 시청자는 태어나기도 전인 시기라 일정 부분의 설명과 전달이 필요한 데다가 주요 캐릭터의 내적 서사를 차곡차곡 충실하게 쌓아올리는 와중에 종종 플래시백까지 써서 그들이 어렸을 때의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더군다나 각 캐릭터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도 많아서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정립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들이느라 전개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대신에 이미 1화에서부터 특정한 사건이 벌어진 상태고 그 사건에 개입된 몇 명의 시점에서 나오는 진술을 토대로 과거를 되짚어 본다는 걸 나름의 방편으로 내세워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생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식이삼촌은 자그마치 16부작입니다. 요즘은 TV 채널의 드라마들도 10부작에서 12부작으로 끝내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면 욕심이 과했고, 여전히 공개 방식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드라마라는 걸 간과한 탓도 큽니다. 가뜩이나 전개가 느려서 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두기 어려운데 시작과 끝을 제외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는 드라마에 진득하게 관심을 가질 시청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바람에 저는 차라리 삼식이삼촌도 넷플릭스가 서비스했다면 지금보단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공개했을 경우에는 설령 스킵이나 배속 재생을 할지언정 마지막까지 다 볼 시청자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역으로 보면 오히려 입소문이 더 빨리 돌아버리는 탓에 일찌감치 커다란 낙인이 찍히는 도구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는 10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흥미와 속도가 괜찮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면했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가 공개했다면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에 돌풍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했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벌써 다 보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아마 매주 시청자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욕하면서도 어서 다음 화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며 기꺼이 기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돌풍은 삼식이삼촌과 달리 12화 내내 시종일관 흥미진진합니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저는 1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미드 24가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상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돌풍을 보면서 24가 떠올랐냐면, 이 드라마는 1화에서 순차적으로 3가지의 시간적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로 등장하는 박동호가 체포되기까지 남은 시간, 두 번째는 다급하게 수술에 들어간 대통령이 견뎌야 하는 시간, 세 번째는 박동호에게 조건부로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돌풍은 이 3가지의 시간을 단순히 캐릭터의 운신에 제약을 걸어버리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시간 동안 흔히 하는 말로 숨쉴 틈도 없는 사건의 구성으로 시청자가 절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드라마는 진짜 딱 10초만 한눈을 팔아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시게 빠른 전개를 이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의 시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던지길래 워낙 막장 드라마에 당한 게 많아서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으나, 돌풍은 그런 드라마와의 비교 자체가 신뢰라고 해도 될 만큼 각본이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7인의 부활을 리뷰하면서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던 판도라 조작된 낙원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드라마도 전개에서는 돌풍 못지않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딱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면 판도라의 경우는 과연 김순옥 사단의 드라마답게 개연성이니 나발이니 하는 건 다 우습게 알고 그저 빠른 전개에만 목숨을 걸었고, 덩달아 완급 조절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아서 위기와 절정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탓에 시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질려버립니다. 사실 제가 돌풍을 보면서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1화는 진짜 숨 쉴 틈 없이 밀어붙이는 속도에다가 물샐 틈 없이 촘촘한 구성으로 다음 화를 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었지만 미천한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드라마는 거의 둘 중 하나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판도라처럼 이 속도를 유지하느라 무리수를 거듭하거나 완급 조절에는 성공하되 시청자의 흥미를 묶어두려다가 자멸하거나, 천만다행히도 돌풍은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여태껏 봤던 정치 드라마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질관 허점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각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런 필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추격자를 썼던 박경수 작가더군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저는 귓속말도 참 재밌게 봤었고 다음의 대사는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돌풍도 성경, 역사, 영화 등을 인용하고 비유하는 등으로 잘 짜인 구성만큼이나 대사를 참 기똥차게 잘 썼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지만 이 나라에 빛은 없습니다. 어둠이 더 짙은 어둠에 맞서며 스스로 빛을 참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분을 건드리는 전직 건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건 살아남은 자들의 유산 싸움 아닙니까? 초상난 집에 와서 급 좀 빌리는 부리장 머리는 배우기가 참 힘든데 용케도 배웠어. 이겨야죠.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경리님, 왜 쿠데타에 저항했지? 그들도 가난한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이 있었어. 이외에도 1화부터 12화까지 귀에 박히고 뼈를 때리는 대사가 속속 귀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보는 재미를 보장한다고 장담합니다. 삼식이 삼촌과 비교했을 때 돌풍이 훨씬 더 빠르고 흥미로운 전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우리 중 다수가 직접 보지 못한 과거 대신 지금의 세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덕에 잡다한 설명이나 배경의 부연 등이 불필요해 브레이크에 발 한 번 올리지 않고도 무난하게 달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정말 참담하고 씁쓸하게 다가왔던 건 김혜 씨가 연기한 정수진과 정수진의 남편에 얽힌 사연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전대협으로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의 투사와도 같았으나 이젠 다 부질없는 옛일에 불과할 뿐 모두 돈과 권력의 개가 된 신세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현실에도 질비하니 단지 드라마 속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죠. 더군다나 박동호조차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는 자신을 위해 정치한 거라고 말하는 건 뭐랄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드라마에서 박동호란 캐릭터는 정치계의 비질란테와 다름없는데 드라마로도 제작된 비질란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인공이 악인을 처단하는 게 진정으로 법이 하지 못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은 절대 틀릴 리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자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다. 그것도 그렇지만 돌풍은 현실의 정치계를 뒤바꾸려면 박동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만 같다는 것도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박동호는 선이든 불이든 간에 광기로 가득한 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비질란테와 다를 게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는 게 정당한 건지 따위의 뻔한 질문은 뒤로 하고라도 박동호는 현실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인물이고 따라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염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애초부터 낙천적이거나 판타지에 가까운 희망은 처절할 만큼 배제하고 추악한 현실을 낱낱이 직시하는 관점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돌풍의 경우는 여느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지향한 채 오롯이 대한민국 정치계의 현실을 공정하고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들여다보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부를 찌릅니다. 이 바람에 결말은 어떤 충격이나 환희보다는 불가능한 꿈을 엿본 것만 같아서 허무하게까지 다가옵니다.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감상에 불과할 뿐이니 여러분 각자가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지극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빈틈과 허점 없이 꽉 채워진 이 드라마는 덕분에 초질관 흥미로우면서도 마치 AI가 체스를 두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인간미가 덜 느껴집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완벽한 티키타카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면 적당할까요? 아울러 돌풍도 빠른 전개를 중시하다 보니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를 거치기보다는 번뜩이는 발상으로 선을 넘나드는 수싸움이 갈등과 해결을 반복적으로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 탓인지 1화부터 12화까지 논스톱으로 시청하기가 버거울 지경이라 분명히 재밌는데도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삼식이 삼촌과 잠시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하게도 지루한 걸 꾹 참고 보는 것보다야 이 편이 훨씬 낫겠죠?